서울 정동의 한가운데 고요히 솟은 붉은 벽돌 건물 하나, 그저 오래된 성당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제국의 욕망과 문명의 이력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한 건축물을 통해 우리는 두 개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인간은 작고 초라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권력과 권위, 위험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는데,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자들도 이런 건물을 통해 가지고 조선을 그와 같이 힘을 과시하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을 이제 설명해낼 수 있는데요. 저건 이제 성공회 대성당의 그 주교 본자의 건물이네. 1890년대 조선의 정치는 이미 제국주의 열강의 무대였습니다. 성공회 성당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영국이 조선에 새긴 보이지 않는 깃발이었습니다. 정동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외교전, 그 속에서 이 성당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었을까요? 저건 이제 성공회 대성당의 그 주교 본자의 건물이네. 영국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지금 보면 아주 웅장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상당 부분 로마네스크 양식을 갖고서 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건물을 이해할 때 이제 영국이 저 건물을 지어갖고 한국의 지배 양상 이러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제일 저 건물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서 지금 봐도 웅장하고 당시에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건축의 그 기둥과 이런 것들을 육중하게 지어요. 실제로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저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이 사이가 이렇게 넓잖아요.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저 건물을 딱 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지고 육중한 느낌을 주고 웅장하고 그런 양식을 갖다 표방하고 있어요. 그럼 영국은 저 건물을 통해 갖고 한국인들한테 자기네 나라 위용을 보이려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 건물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그 대영 제국, 즉 영국은 당시에 제국주의의 최고의 그 제국주의여서 해가 지지 않는 국가체였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그 국력과 군사력 모든 여기 앞서 있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대영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 섹터가 영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아주 지금으로 보면 웅장하지만 실제 영국의 국력에 비해 보면 형편없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영국이 제일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러시아가 산업혁명이 늦게 일어난 다음에 물건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건을 팔으려고 보니까 러시아는 다 막혀 있어. 그러니까 그 서양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다 막고 있고, 근데 막상 보니까 이 한국을 통해서 나가야겠다는 거야, 러시아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하에 내려와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통해 갖고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 부동항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제일 두려워했던 나라가 영국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와서 물건을 생산해 갖고 팔게 되면 영국이 손해가 나니까 거문도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배 기술로 보면 영국에서 출발해 갖고 여기 동아시아까지 오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려, 6개월. 그러니까 그렇게 석탄을 떼서 증기선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생각은 일본을 키워서 아시아의 헌병을 만드는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일본을 뭘로 만드는 거니? 아시아의 헌병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조선보다는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일본을 지원하고 일본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영국과 우리 관계가 소원한 이유는 바로 그런 국제적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장에서 영국이 의도했던 그런 정책이 반영돼 가지고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건축 그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로마네스크에서 시작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를 지나 각각의 건축물은 어떻게 인류의 사유 방식과 공간관을 담아냈을까요? 묵직한 돌기둥, 어두운 내실, 높이 솟은 종탑. 로마네스크에서 비롯된 건축은 신을 위한 집에서 인간의 공간으로 그 진화를 성공회 성당을 통해 읽어봅니다. 지금 여기 바우하우스 여기 뭐냐 그 청사 건물이랑 여기 지금 영국 성공회 성당이 있잖아요. 로마네스크 양식 다른 그 건축 양식이랑 좀 차이점이 그 실제로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저 건축 저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아니 여기서 여기 사이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이가 이렇게 넓잖아요.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은 과학적 기술과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그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쌓을 때 아주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게 육중한 방식으로 쌓아나가서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얇게 쌓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고 육중한 돌을 갖다가 저런 방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게 로마네스크인가.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을 우리가 로마네스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식을 써서 이제 건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안에 공간이랄지 이러는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건데 저렇게 짓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두면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질까봐 건축 공간의 창문이랄지 이런 걸 조그맣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건축이 어두워. 그리고 육중함은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안에 활용하는 공간의 개념에서 보면 너무나 좀 그와 같이인데 그런 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인간들이 반성하면서 새롭게 지은 방식이 고딕 양식인데 고딕 양식은 저런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는데 제일 중요한 고딕 양식의 핵심은 창틀을 크게 만들어서 채광의 효과를 노리고 건물 내부를 좀 더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양식이에요. 그게 이제 고딕이에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넘어왔을 때 이제 르네상스 양식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대칭이랄지 수학적인 개념, 과학 이런 게 동원돼 갖고 건축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서 이제 바로코 굉장히 건축물이 아름답게 져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었다가 로코코 양식은 밖에만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라고 세부 내부의 스타일을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섬세하고 귀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제 로코코 양식이에요. 그 뒤로는 고전주의가 나타나고 낭만. 그때는 되게 낭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절충주의인데 우리가 그 건축을 보려고 할 때는 이 건축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로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로마네스크나 고딕은 신을 봉헌하기 위한 건축 양식이 선행해요. 신을 위한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에 십자가랄지 종탑, 아치, 성당, 채광,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감격을.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문맹률이 높아요. 중세시대 때. 글을 몰라. 글을 못 읽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데 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유리에다 채광.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가는 스탠클라스를 해가지고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갖다 거기다 그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환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종교의 예수님의 그거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종의 탑에 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울리잖아요. 그게 왜 울리는 거니? 신부랄지 그게 이제 그 부분들이 언제 기도하러 오라 이랬는데 시도 때도 와서 귀찮게 하래. 밥 먹다가도 기도하자고 하고 막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된 게 시간을 알려야 돼, 시간을. 응? 그래서 종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시켜서 그 시간에 모이고 그렇게 종을 쳐서 예배를 보게 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신을 위한 그런 방식에서 건축물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용됐다면 그 뒤로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는 인간을 위한 건축.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랄지 인간다움, 그 다음에 실용성 이런 것들이 가미되는 건축 양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건축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종을 친다는 것은 그러면 신도들을 관리 통제한다. 아, 예, 예. 그게 아주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방식으로 인식시켜서 모이고 헤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그 시간의 개념을 그거같은데 처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 때 지식인층들은 그런 시간 개념을 많은 피플층들한테 확산시켜서 그걸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중세 봉건의 지식이